자, 오늘은 진짜 미스터리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주 오래된 고대 문서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문서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보고 온 것처럼 실제 역사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입니다. 과연 2500년 전에 쓰인 글이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상세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신의 예언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사건이 다 일어난 다음에 교묘하게 쓰인 역사책일까요? 자, 이제부터 저랑 같이 역사 탐정이 되어서 그 단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가 너무 정확하다는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의심을 사는 거죠. 아니, 이건 예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디테일하잖아.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쓴 게 아니고서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할 수 있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서, 바로 페르시아의 불꽃입니다. 예언의 첫 부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예언을 보면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다음에 3명의 왕이 더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4번째 왕이 등장한다고 나와요. 근데 역사 기록을 딱 펼쳐보니까 이게 정말 소름 돋게도 캄비세스, 가짜스메르디스, 다리우스, 그리고 4번째 왕 크세르크세스까지 순서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4번째 왕 크세르크세스가 무얼 할 건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냥 왕이 된다, 이게 아니라 그의 막대한 부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을 충동질해서 그리스를 치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가 따라갈 거대한 역사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첫 번째 조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언이 갑자기 리모컨으로 빨리 감기를 한 것처럼 무려 15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날 거라고 말하죠. 두 번째 단서, 정복자의 등장과 몰락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시간 점프,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언에 따르면 한 강력한 왕이 일어나서 엄청난 권세로 다스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사람이 누군지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인물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나타납니다. 기억나세요? 150년 전에 4번째 왕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공했잖아요.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침공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150년 전 우리 그리스를 침공했던 너희들에게 복수하러 왔다 였어요. 와, 예언의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과관계로 딱 연결되는 겁니다. 정말 그 당시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 예언 그대로였어요. 하나의 거대한 깃발 아래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진 단 하나의 왕국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죠.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예언은 바로 그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단 하나의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정확한 다음 예언을 내놓는데요. 바로 그 제국이 4개로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겁니다. 자, 실제 역사를 볼까요? 알렉산드로스가 겨우 33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자 그의 거대한 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예언대로 정확히 4명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 4개로 찢어집니다. 둘째, 그의 자식들에게는 단 한 뼘의 땅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셋째, 그를 계승한 그 누구도 알렉산드로스만큼의 힘을 갖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그 왕국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됩니다. 주석가들이 이 묘사를 엄격할 정도로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예언의 카메라는 줌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4개의 왕국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두 세력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세 번째 단서, 강대국들의 대치입니다. 예언에서는 이 두 라이벌을 아주 간단하게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역사에서는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남방의 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북방의 왕은 시리아를 근거지로 둔 셀레오코스 왕조였습니다. 이 두 강대국이 앞으로 몇 세기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단서입니다. 이번 단서는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아요. 바로 비극으로 끝나버린 한 왕실의 정략 결혼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이 사건의 전말까지 예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언은 이렇습니다. 남쪽 왕이 평화를 위해서 자기 딸을 북쪽 왕에게 시집 보낼 거다. 그런데 그 동맹은 실패하고 그 공주는 힘을 잃을 것이다. 심지어 그녀와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지지자까지 전부 버림받을 것이다. 자, 실제 역사는요.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진짜로 자기 딸 베레니케를 북방의 안티오코스 2세에게 시집 보냅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안티오코스의 원래 부인이 돌아와서 베레니케와 그녀의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아버지였던 남방 왕도 죽으면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죠. 이언에 나온 버림받는다는 말이 그대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이제 판단의 시간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말 미래를 내다본 예언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역사를 예언처럼 포장한 걸까요? 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합니다. 한쪽에서는 보세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된 것만 봐도 이건 신의 예언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죠. 반대쪽에서는 아니 왜 갑자기 150년을 건너뛰죠? 그리고 결혼 동맹 같은 부분은 역사랑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쓴 글입니다. 라고 반박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요, 이게 정말 다 일어난 일을 보고 베껴 쓴 역사책이라면 굳이 왜 사람들이 헷갈릴 만한, 심지어는 틀린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그대로 놔뒀을까요? 완벽하게 꾸며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결국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은 미리 쓰인 역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 풀지 못한 고대의 거대한 퍼즐일까요? 다니엘 11장의 이 미스터리는 2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